안녕하세요. 아파트연구소 김윤수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는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대출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집을 사기 전에는 우리가 전세로 많이 거주하죠. 근데 이제 전세를 거주하면서 우리가 전세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는 보통 이제 우리가 무주택자분들께서 전세를 거주하면서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은 내 자본금이 5억이 있다. 그럼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본금 2억에서 전세 대출 3억을 이용해서 5억짜리 전세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3억을 가지고 보통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죠.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전세 살지만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채가 아닌, 물론 실거주 목적의 한 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거를 조금 유심히 지켜보고 규제를 하려고 하죠. 거기에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에서는 차후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을 할 건데 이거를 가계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확장하자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죠. 여튼 전세대출이 점점 조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랑 다릅니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지만 전세는 담보가 없어요. 대신에 전세의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그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하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보통 보증서가 발급되는 기관에는 보증서 발급 제한이 있죠. 주택가격이 수도권의 경우는 7억 원 이하라든가 전세대출 금액이 3억 내지는 4억 원 이내이거나 보유주택 수가 없거나 혹은 1주택자인 경우에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전세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각 기관들마다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거나 혹은 이전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차주의 조건이 달라져서 보증서 연장이 안 돼서 그래서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조금 난감한데요. 이제 각 차주별로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제 부득이하게 내 부동산 조건이 좀 달라지면서 혹은 내가 살려고 했던 집의 매매 타이밍이 달라져서 전세 계약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난감해질 겁니다. 보통 2007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 내에 3억 초과의 주택을 구매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역 상관없이 2주택 이상, 즉 다주택자가 되셨거나 혹은 부채나 현금 서비스가 많이 늘어난 분들의 경우는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죠. 우선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당 은행에서는 한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 안에 내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뭐 퇴거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세대출을 반환하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해서 월세로 전환하든가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시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금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좀 알아볼게요.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조건에서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캐피탈에서 많이 하는데 캐피탈의 경우는 개인 소유의 부동산,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모두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만 해당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85%까지 가능하고 금액은 최대 10억 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서 받는 정책 자금보다는 한도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되죠. 다만 이제 금리는 아무래도 이제 보증서를 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대출 일반적인 것 상품보다는 금리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월세로 전향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나가는 월 금융비용이 적기 때문에 캐피탈 상품을 노려볼 수도 있죠. 다만 이제 전세계약서의 내용과 그리고 각 차주별로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금융사에 대출이 되는지 여부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금융권도 가능하죠. 상호금융이라고 하면은 농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을 얘기하는데 이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특징이 좀 있어요. 각 지점별로 다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는 하고 저 지점에서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보통은 전세보증금의 70 내지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없이 부수거래 조건 없이 최대 80%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낮으면 5%대 중후반에서 6%대까지 가능하죠. 물론 이제 일부 지점에서는 전세권 설정부로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 이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 보셔야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고가 전세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허용해주는 분위기이기도 하죠.
오늘은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아파트 금융톡으로 문의 주시는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한번 내용을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의 변화가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